트렌드 코리아 2025 책자가 나왔습니다. 매년 키워드를 이렇게 이제 또 알려주는 책인데요. 금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까라는 또 궁금증도 생길 겁니다. 또 매년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정도는 아마 또 다들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아주 생각이 남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얘기죠. 잔잔한 그런 속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찾는 소확행이 키워드로서 이제 이름을 떠주는데요. 올해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책을 한번 봤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은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 네. 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그 감각이 예민해서 아주 그 후각, 시각, 청각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먹이를 찍어 놓으면은 놓치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시기에 뱀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내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의 부제목은 스네이크 센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속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거시적으로 해가지고 한 10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한번 책자를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죠. 양천구 최대 신축 아파트 단지인데 신축 아파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입니다. 3천 가구 넘는 신축 입주 5년 차인데요. 지금 이 많은 단지 세대수 속에서 10월달 지금 20일 훌쩍 넘었는데 3건만이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안 올랐다는 거는 몇 건 정도가 그만큼 지금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평이 10월 1일 날 9억 7,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25평의 전 고점은 11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8월 달에 상추 잡지 않았느냐라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가 최고가였었는데요. 1,500까지 거래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최고가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23평형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23평형이 10월 5일날 7억 1,000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복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0층이고 그다음에 최고가는 계단식으로 해서 8억에 거래가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9월 달에 7억 3천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 오히려 한 2천 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33평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11억 8,800만 원이죠. 207동 1층입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죠. 네. 33평형의 전 고점은 14억 3천이죠. 그 다음에 최고점이 12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이 33평은 전고점 대비 이거 아주 한참 좀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시 12억 2천에서 11억 8,800으로 12억에 못 미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3건이 거래됐고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도 이 8억 8건 7번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8월 달에 이제 그 대책이 나왔었죠. 8월 말부터 전세 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갭 투자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잔금을 이 전세 대출로 이 많은 거를 막았죠. 그래서 8월 말까지 그때 이제 부지런히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이 전세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탈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드는 게 이 전세 실수요자가 무주택자한테도 이런 걸 적용한다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창 또 이 하는 신혼부부들이라던가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도 지금 이제 이 상당히 끌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버팀목이라든가 디딤돌 이것도 지금 대출 한도액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결혼을 뭐 잡아놓고 예비 신혼부부인데 전세 그 자금 대출을 버팀목이나 뭐 디딤돌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가서 신혼 살려면 차를 생각인데 그 한도를 줄여놓으니까 이게 몇천만 원이 부족하면 그 몇천만 원 돈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좀 진짜 이 무주택자로서 또 이 신혼부부들한테는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 요새 아이들 보고 아이들 나라 그런데 이건 뭐 아침부터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9월달 거로 보면은 9월달도 33평이 11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두 건이 거래가 됐었죠. 1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25평이 9억 6천만 원이죠. 22층 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층이 33평이 11억 800만 원. 그 다음에 23평은 7억 4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25평형이 1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점이 10억 1,500이고, 전고점은 11억 500인데, 그래도 25평이 많이 따라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평이 7억 3천. 이게 9월달이거든요. 9월달에 물론 이 9월달에 이 추석 명절도 끼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8월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큰 몫을 했다. 1가구 가진 사람한테는 이 또 전세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 수도권에 있어. 이게 서울에 직장이 가까워서 거기를 전세 주고 내가 이쪽에 와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직장 근처에 전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래저래 이런 대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서민들이 힘들죠.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뭐 한 10건 정도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갱신이에요. 갱신. 이게 갱신이니까 이게 그 기존 보증금에서 5% 이내 증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는 두 건밖에 없다는 거죠. 6억 2천.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 10월 달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세 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갱신이야 그게 뭐 새로운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가 두 건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월 달에도 이거는 이제 전세 대출을 8월 이전에 받은 거죠. 이게 신규로. 그나마 그래도 한 1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세 대출을 그 승인을 받아서 한 거니까 이게 된 거고, 그것도 우리가 2달이나 3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또 갱신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이 4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전세가가 이제 뭐 33평이 5억 8천. 그러니까 저렴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가 10월 달 들어서도 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임대가 한 5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뭐 이제 면적이 보면 이제 뭐 12평짜리 그 다음에 15평짜리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정부에서 이제 그 서민들의 임대에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한 12평짜리다. 그런 월세가 8,454, 보증금이 8,500만 원대로 월 22만 원 정도 내고 이제 살고 있는 거고. 15평 같은 경우에는 6,200에 뭐 9만 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15평짜리도 뭐 26만 원, 1,700. 이건 아마 거기 임차인들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일반을 다루는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죠. 근데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월 달에도 보면은 뭐 이 월세도 한 7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33평이 뭐 5천에 한 250만 원, 또 그 다음에 7천에 뭐 한 215만 원. 이렇게 월세가 거래가 되는데,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월세가 오히려 좀 더 많이 거래가 됐다. 이게 통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은 이제 월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10월 달에 늘어났는데, 뭐 5천에 한번 210만 원, 25평이. 그 다음에 이제 33평이 1억에 220만 원. 23평이 뭐 5천에 150. 그 다음에 25평이 뭐 2억 5천에 115만 원. 그 다음에 33평이 1억에 210만 원.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매매도 지금 이제 이게 하향이고, 그 다음에 전세도 이제 계약갱신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도 지금 이렇게 오히려 9월 달보다 이제 이게 그 10월 달 소폭 상승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서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그런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서서히 좀 이렇게 하락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203동 4층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5평형이죠. 4층이지만은 아주 또 이 위치라든가 이게 좀 보기가 전망이 좋습니다. 관리비도 싸고 그 다음에 또 놀러 가게 드립니다. 매매 가격이 10억이죠. 10억이지만은 조금 가격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 매매 가격도 10억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번 또 물건을 한번 대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또 33평 매물입니다. 이것도 12억 3천에 내놓으셨는데, 이분은 또 이 가격대가 전부 다 12억 5천원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12억 3천원 내려놨지만 또 가격도 이렇게 현재로 봐서는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11억대의 중반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축의 큰 이 재미는 이 주차장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 2010년도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주차가 이제 이게 개선이 됐는데요. 아마 여름철에 아마 지상에다 차를 댔던 분들은 아마 무시무시한 어떤 올 같은 경우에 아마 무시무시한 그런 걸 폭염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하에 또 안전하게 될 수 있고, 또 이 시크릿, 안전한 사각지대까지 비춰주는 또 그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광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cm가 늘어나서 문콕을 방지하는 거고, 세대당 1.16대의 어떤 그런 이 널널한 이 주차가 새벽 1시간이라 2시가 들어와도 내 자리는 있으니까 편안함을 줄 겁니다. 그러한 커뮤니티를 가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구가 요새 들어서 그거를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세를 접어들었는데, 앞으로의 또 기추가 또 조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구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도 현재의 이런 이 거래량과 전세가와 월세가가 이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인지하시고요. 또 앞으로 투자나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기초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